이제 한국과 태국 간의 출입국이 완화되면서 태국인은 한국어로, 한국인은 태국어로 왕래가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태국인 수백 명, 입국 불허되어서 추방되기도 하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들이 뿅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단체 관광객으로 들어온 태국인 50여 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중단됐던 제주와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다시 뜨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55명이 단체 관광단에서 이탈해 사라졌습니다. 태국인은 사실 놀러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외노자 인력 수요가 많다 보니까 돈 벌러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라이언 주변에만 하더라도 태국인을 한국으로 송출하려는 사람들 여러 명 있습니다. 돈 된다고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위하여 한국에서 태국으로 건너오는 한국인에게도 문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한국 남자 관광객이 카오산로드에서 새벽까지 놀다가 영문도 모른 채 태국인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태국 여자 두 사람, 이들과 즐겁게 술을 마셨고 영문도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둘 중 한 여자가 갑자기 큰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발길질 해대는 중에 근처에 있던 태국 남자까지 가시에 마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신도 운동깨나 하였지만 남의 나라이다 보니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맡기만 하였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 나라가 아닌 게 이런 때는 참 서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신고로 출동한 태국 경찰 3명이나 왔는데도 태국 남자놈 계속 발길질 해대는데도 아랑곳 않고 심지어 그 남자와 낄낄대기도 했다고 하니 What in the world is happening? 참말로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잘 참긴 했습니다. 더러워도 사건 크게 안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더럽고 앵꼬봐도 웃자겠습니까? 태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라이언이 조언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일단 무조건 병원으로 가십시오. 병원에 들어 누워서 온 삭신이 아프다고 의사에게 말하고 2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게만 맡겨도 제대로 안 합니다. 일반 폭행만으로는 태국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은 겨우 벌금 정도에 그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 우실한 겁니다. 안 아파도 엄살 부리고 죽는 신용까지 해버리십시오. 태국형법 제297조를 적용,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중상해죄를 적용시켜야 폭행한 놈들이 쑥그리고 들어옵니다. 합의도 들어올 거고요. 카오산 로드에서 영문도 모르고 폭행당한 저분, 병원 입원비에 변호사 비용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런 조치도 사실 하지 못하고 그냥 똥밟은 셈 치자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발생하자마자 연락하면 겁대가리 없이 까부러 제끼는 저런 못된 태국놈들 밟아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테지만 말입니다. 저분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라이언이 가만히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태국 여자 두 사람과 합석하였다.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한 여자는 나를 마음에 있어 하였고 내 손을 잡고 바깥으로 같이 나왔다. 그러자 갑자기 가만히 있던 다른 여자가 지랄 발광을 하기 시작. 또 남자가 개입해서 폭행, 추리를 하자면 아마도 여자들은 연인 관계였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자가 뭐라 짓거려도 알아듣지 못하니 여자가 폭력을 시작했고 곁에서 듣고 있던 태국 남자까지 가세하였다는 게 남자가 듣고서 뭔가 빡치는 내용이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겠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외국인을 폭행하고 보자 이러는 태국인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한국인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영어도 태국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죄. 즐겁고 좋은 상황에서는 대화 좀 안 통하면 어떻습니까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기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그냥 여자 손 놓고 빠이빠이 해버리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죠. 사실 들어누워버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쉬운 선택은 아니란 거 압니다. 즐겁게 해외여행 온 사람이 병원에서 시간 보낸다는 것도 할짓 아니죠. 하지만 정말 괘씸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말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태국 여자, 그 이면에는 독이 숨겨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의 상책일 겁니다. 또 다른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무역 상사의 뼈가 굵으신 분, 라이언 로펌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레츠를 중국에서 태국으로 바꾸어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태국 수출업체 컨택, A업체 물건 대금 TT, 현금 20% 성금 보내고 선적 안 됩니다. 다시 B업체 컨택, 군대 모두에게 당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번 다시 신중하게 선택한 세 번째 C업체. 이 업체는 태국 내 전국적으로 체인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물품 창고도 갖춘 회사라서 선적이 될 것 같네요. 아,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태국 업체 등록 서류를 라이언이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주식회사도 아니고 소규모 자본금의 유한 회사에서 대형 물품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고 사진을 보냈더군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위조된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의 이름과 등록된 서류상 권한 있는 사인권자도 다른 사람이었죠. 그때 물건이 남차방 항구에 도착했는데 가격이 너무 싸다고 세관에서 태클을 겁니다. 우선 수출 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달라고 합니다. 빨리 송금해 주셔야겠네요. 이런 쥐랄하고 자빠졌네. 우리 무역맨께서도 의심이 드셨나 봅니다. 노련한 상사면답게 컨테이너 예약번호 보내면 돈 보내주마 라고 하시더군요. 잠잠해지고 이분에게 중요한 건 돈보다는 물건을 선적받아서 그레츠와의 신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 그래도 믿고 싶어하는 눈치셨죠. 그래서 서류에 있는 C업체 사무실로 확인 사살하러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퇴근 가까운 시간에 막히는 방콕도로 도로를 헤치고 도착한 주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비스무리꾸리한 것도 없는 낡은 주택단지, 이것만 주소지에 있을 뿐이었죠. 이제 그분도 실체를 어느 정도 느끼셨지만 이놈들 아주 집요하더군요. 며칠 후에는 스스로 자신이 보스라고 지칭하는 여자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세관에 주는 돈은 우리가 내고 선적하여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선적하고 나면 나머지 잔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무역의 잔뼈가 굵으신 분도 믿으시려고 하는 분위기더군요. 이 사기꾼들은 아주 지능적이었으니까요. 태국 사기죄는 시효가 단 3개월이라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고 휴지나 쓸데없는 쓰레기를 선적하는 경우도 본 그런 라이언이라 그 내용을 조언해 드렸죠. 이분 연륜이 있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이번에 방콕에 갔을 때 법률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물건 선적할 때 우리 협력업체에서 직접 항구로 가서 선적하는 걸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 후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기꾼 무리놈들, 더 이상 뜯어낼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 생각했을 테죠. 연륜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서인지 당한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사건 진행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외국에서 사건 진행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라이언도 우선 초기 진행 비용을 저렴하게 하여 드렸죠. 그놈들 잡아 족쳐야 하니까 이런 놈들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내버려두면 계속 저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이 썩을 놈 새끼들 딱 기다려라. 사실 이런 사건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넷 세상인지라 직접 원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찾고 조건 맞다 싶으면 계약금 보내고 그래서 돈 떼이고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떼이는 한국 수입업자들 아주 많습니다. 지능적인 태국 사기꾼들은요, 한국 수입업자가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위조된 서류를 보내니까 그것만 믿어서는 큰 낭패 보기 십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당하지 않을까요? 성금 보내시기 전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셔야죠. 내가 의뢰하고자 하는 업체가 정말 실체가 있는지
믿고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아보고 거래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라이언 로펌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약간의 지출로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기도 할 테고요. 장기적이고 안정된 거래를 위하여는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